지금 이 상황에 또 하나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보자 또는 공익신고자 이렇게 지금 지칭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조성은 이름 석자가 등장합니다. 조성은 내가 제보자다. 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을 보내왔다. 나한테.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도 하고 JTBC도 하고 어제 또 출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식 시인했다. 물론 그 며칠 전에는 나는 제보자도 아니고 공익신고자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지칭하느냐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내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과하겠다 이렇게 또 가름은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100장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했다. 손준성 이름에 대해선 처음에 검사인 줄 몰랐다. 윤석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련 기사, 조성은 관련 기사 쭉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조성은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 쭉 나옵니다. 조성은 김웅 대검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발장 접수 방법과 그 대상까지, 접수처까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 인터뷰 내용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조성은 그런데 이번 일은 제보가 아닌 나의 제보가 아닌 자신의 제보가 아닌 사고였다. 왠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김웅의 불행은 원치 않는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앞에 기사를 쭉 봐보세요. 앞에 기사를 보면 제일 먼저 가세요. 동아사면 보세요. 조성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누구지? 현재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저쪽 가해 기사입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답니다.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비대위원 등을 지냈고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직책까지 지냈습니다. 그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단 이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김웅 의원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드러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33살이면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이제 7년쯤 됐는데요. 정치 쪽 관여를 한 지가.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어제 제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보면서 첫 느낌이 국회의원 한 3, 4선 한 노예한 인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보세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나섰고 그리고 제보를 하는 것은 제보가 아니었고 사고였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김웅원에서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하니 했다가 이제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어떤 시나리오로 딱 움직이는 그 어떤 노예한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노예하다면은 정말 잘하는 정치한테는 정치 몇 단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단 표현을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성은 씨에 대해서 제가 노예한 정치인 같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 드는 것은 이 33살 젊은 분이 국정원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아무 때나 만납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 연관성도 물론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취재를 하겠지만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혼자 본인이 기획을 하고 혼자 한 것인지 혼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조력자가 또 누구가 있는 것인지 네. 이렇게 노예한 모습을 보면 저분 혼자서 다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조선일보 기사님 보여주세요. 이게 내용 나온 김에 읽어드릴게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는 사이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이 밝힙니다. 보세요. 제보 20여일 뒤 박지원과 호텔 식사 그리고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다. 인증샷까지 남겼답니다. 사실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활동한 박 원장을 알게 됐을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이 참여했으니까요. 2016년. 그리고 이게 알려지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주 만나던 사이다라고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뭐 솔직하게 시인을 했어요. 이제 일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상당히 바쁜 인물일 텐데 정치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래서 약간은 그냥 의구스럽다.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일단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이거는 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정치 당적도 가진 그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메신저 공격해서 이 사안이 별거 아니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가는 그런 지금 전략을 저는 일부 언론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분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 했어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가깝겠죠. 그러니까 만나죠. 저도 민주당의 박지원 전 의원이 계실 때 비대위원 할 때 비대위원 했어요. 저도 가끔 만납니다. 그럼 저는 박지원 갭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점을 찍겠다는 의도가 일부에게 있겠지만 저건 터무니가 없고요. 그리고 저분의 행적이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한다고 비난하는데 왜 이분만 비난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요. 2012년엔 국민의힘 쪽, 2016년엔 민주당 쪽, 2020년엔 국민의힘 쪽.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 최고봉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비판하려면 기준은 동일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저분의 행적 전체나 네. 이번에 하는 행태가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메신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네.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미경 의원님 시간 관계상 30초만 드릴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제보 20여일 뒤에 최근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제보자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안 이상한데.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도 아니 국정원장이 왜 저 여성을 만났을까? 저 제보자를 만났을까? 그리고 평소에 자주 친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거 제보 아닌 사고 기문 불행 원치 않아. 저는 저 단어가 좀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행복을 원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원치 않아요. 왜 사적인 대화가 여기 나오죠? 제보자인데. 아직은 뭔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멜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